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복지TV 신년 특집으로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님을 모시고 도정에 대한 말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6기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분야 도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충청북도는 금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의 4.8%가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비교적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급적 좀 희망과 편의를 좀 제공해 드리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충북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특히 우리 그 어르신들의 그 복지 문제, 또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 이런 데 이제 저희 이제 신경을 많이 좀 쓰는 편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9988 행복 나눔이, 또 9988 행복 지킴이,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그 인증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과 좀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북의 복지는 현재 어느도 못지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좀 잘 추진을 하고, 이런 복지를 통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뭐 행복한 충북, 이런 거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업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충북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큰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지요? 청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 청년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의 복지 문제, 여러 가지가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금년에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청년 지원과를 도청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청년 지원에 관한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청년을 위한 기본 조례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청년에 관한 이제 특수 시책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북의 현재 그 청년들의 비중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가 청년입니다.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 나이가. 이제 우리 충북은 그래도 이제 다른 도보다는 비교적 청년 실업률이 다른 도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 또 고용률도 다른 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청년 문제가 심각해서 어떤 금년도에 본격적인 그런 청년 대책을 세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이제 충북이 전국 대비 현재 3%대 충북 경제인데, 이것을 4%까지 끌어올리자. 4%를 끌어올리는데 누가 주축이 될 것인가? 여기에 주축을 청년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년이 이끌어가는 4% 충북 경제, 그렇게 해서 젊은 충북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네, 꼭 삭투를 이루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시종 지사님이 창안에서 하신 복지사업 가운데 9988 행복 나눔이 행복 지킴이 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모범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9988 행복 나눔이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뭐 복지센터, 이런 데 가셔서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기회가 많거든요.
뭐 노래라든지 또는 뭐 붓글씨를 배우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이 있는데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경로당에 모여서 겨우 뭐 이게 텔레비 보거나 아니면 뭐 10원짜리 화투 치는 거 정도 뭐 그런 것이 이제 고작인데 그래서 그 농촌에 계신 좀 이런 분들에 대한 특수 시책을 좀 만들자. 그래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도 도심지에 계신 어른들하고 똑같이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행복 나눔이라고 하는 강사를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 전문 강사가 출장을 가서 시골 마을 경로당에 출장을 가서 그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겁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한 170명 정도의 이제 나눔이 강사를 해서 한 4천여 개 마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올해는 230명까지 늘렸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경로당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봤더니 단순히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그 시골에 대개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의 이제 따님이 돼주고 아들이 돼주고 며느리가 돼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골 어른신들부터 그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동네에 그 행복 나눔이가 오지? 내가 기다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우울증도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제 그걸 한 이후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통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행복 나눔이고 행복 지킴이는 그 시골에 계시면 되게 혼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이 안 돼서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며칠 있다가 발견이 되는 이런 참 불행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다른 노인들을 지키는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노노 케어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골에 한 분씩 9988 행복 지킴이를 임명을 해서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나 또는 그 동네 집을 한번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부를 여쭙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바로 응급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챙기는 이것이 이제 9988 행복 지킴인데 9988 행복 지킴이는 전국의 모범 사례가 돼서 보건복지부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충북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네. 우리 복지TV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도가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도로에 선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였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충북도의 정책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다문화 가족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약 한 8,700명 정도의 다문화 가족이 있거든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한 0.5%가 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중국도 베트남 이런 순위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 문제라든지 또는 식생활 문제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국화 시키느냐 우리 국내의 우리 한국의 풍습에 맞게 빨리 전환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다문화 센터가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 다문화 문제는 다문화 가족인 당사자도 중요했지만은 거기서 난 자녀들 여기도 일종의 제2의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뭔가 좀 어색한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엄마와 아들 딸들을 같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행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효과는 어떻고 또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부분 무상급식을 국가와 교육청에서 해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생은 무상급식이고 또 일부 학생은 유상급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차별화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다 같이 무상급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전에 무상급식 해오던 저소득층 이외에 종전에 유상급식 해오던 그 학생들까지도 무상으로 좀 하자. 이것이 이제 전면 무상급식이죠. 이제 그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이런 것이 잘 해소가 잘 돼서 화합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단합 이런 것도 이제 잘 되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아니면 또 일부는 또 이게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부담을 우리가 좀 덜어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최초라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정말 훌륭히 잘 해내신 것 같고요. 이렇게 훌륭하셔서 그런지 청주의 한 방송사에서 최근 도민 여론 조사를 한 결과 66%가 넘는 응답자가 지사님이 도정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충북의 가장 끝에 있는 단양군에서 긍정적인 답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우리 충북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지난해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우리 괴산군에서 개최를 해서 24일 동안에 10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거든요.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서 아주 대박을 터뜨렸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충북에 6조 한 1,5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기했고 또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충북에 아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청주 국제공항이 아주 인기를 많이 끌어서 재작년에 이제 170만 명을 돌파했는데 작년에는 210만 정도가 넘었습니다. 금년도는 250만 이상 성장할 것 같고 이용객들이 그래서 청주공항이 이제 현재 전국에 5대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다음에 청주공항으로 등극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KTX 오송역도 지난해 이용객이 200만을 넘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기분 좋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것들이 좀 잘 나가서 우리 충북은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 더 희망이 좀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좀 기대가 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6년 새해 충북 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는 이제 충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국 대비 현재 3%대인 충북의 경제를 어떻게 4%까지 올리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4%를 향한 그 대장정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그걸 달성을 한다 이건데, 올해가 이제 2년 차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4% 충북 경제 대장정을 향한 그런 2년 차 되는 해에 또 우리가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도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일이 이제 급하고요. 또 우리 충북은 국토의 그 중심입니다. 허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는 충북이 실제 교통면에서도 그 허리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축, 그다음에 목포에서 우리 충북 오송을 거쳐서 강원도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그 익수축의 한변, 이것이 이제 완성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저 제대로 그 철도, 고속도로, 여러 가지 뭐 국도 이런 데도 익수축이 형성되는데, 지금 경부축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고, 호남에서 오송까지도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근데 오송에서 우리 충주를 거쳐서 그 강원도로 연결되는 축이 철도도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도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느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충북선 철도를 앞으로 고속화시켜서 그 원주에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그 철도하고 연결 좀 시키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충청 내륙 고속화도를 빨리 만들어서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고속화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강릉으로 바로 연결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충북이 국토 익수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올해 그 희망과 또 역경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세계 경제가 아주 그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중국 경제도 지금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뭐 3%에서 3.3% 대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최근에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래서 그 뭐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거보다는 우리 내륙 지방에 맞고 앞으로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산업, 화장품 뷰티 산업, 또 유기농 산업, 그리고 태양광 산업, 또 ICT 산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일찌감치 방향을 전환해서 그것이 현재 나름대로 많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위적 환경은 어렵지만은 충북이 그동안 닦아온 여러 가지 그 신성장 동력들이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잘 추진이 돼서 이것이 충북의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좀 작고 그동안에 좀 약해 보이고 뭐 이런 충북이었는데, 이제는 좀 충북이 크고 강하고 이런 충북이 좀 돼보자, 큰 충북이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사자성어를 충북의 충자와 기운과 기세의 기자, 가득할 만자, 그다음에 세상세자, 그렇게 해서 충기만세, 우리 충북의 기운과 기세가 세계 만방에 가득 차게 만들자, 뻗쳐나가자, 이런 뜻에서 충기만세를 정했는데, 이 충기만세의 자세로 우리 충북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